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트에 관한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사실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녀왔거든요.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에 다녀왔는데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3년 만에 열린 비엔날레예요. 사실 비엔날레라는 이름이 2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비엔날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미루어졌고 이번에 2022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을 세실리아 알레마니라는 총감독의 연출 아래 전시를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아마 11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정한 주제가 The Milk of Dreams라는, 한국어로 말로 번역을 하면 꿈의 우유 정도가 되겠네요. 꿈의 우유는 초현실주의의 여성 화가 레오노라 캘링턴이 쓰고 그린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모에게 환상적이며 민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시절의 영감을 받아 모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적은 책이라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시실리아 알레마니는 사실 뉴욕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안 출신의 하이라인 파크라는 예술 총괄 큐레이터인데요. 2017년에 이탈리안 파빌리온 예술작가로 예술 감독을 맡은 바 있고요. 지금은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큐레이터이자 총감독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은 127년 만에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다수의 여성 작가가 비엔날레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심각하게 참가를 한 것 같아요. 90% 이상이 여성 작가였습니다. 근데 저도 여성이고 또 여성으로 이런 아트 쪽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 전시만은 여성 작가가 90%에 달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트 쪽에서는 의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사실 이번이 세 번째 관람을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저한테 많은 전시 중에서 오늘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전시는 벨기에 전시예요.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가 예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국제관 전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아니면 좀 키우고 싶은, 아니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작가에게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줘서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예술가로 그 파빌리온을 꾸미게 됩니다. 벨기에 파빌리온은 The Nature of the Game이라는 내용으로 스타 큐레이터인 힐데 티어링크가 기획한 전시였어요. 작가는 프란시스 알리스라는 신작으로 구성이 되었고, 알리스는 1999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 미디어 파사들을 이용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놀이란 먹고 자는 것만큼 본능적인 욕구라고 호모 루덴스가 말했다고 하는데, 이 각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 또 그런 인종의 다양성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즐기는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이 12가지의 놀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즐기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는 재미있었던 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윤철이라는 한국 작가가 한국 파빌리온 전체를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트레이더 저널이라는 그 저널에서 아트라이터이자 컬럼니스트 뭐 이런 걸로 일을 할 때 김윤철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의 2018년도니까 거의 4년 전이네요. 그때 저는 굉장히 과학과 이런 아트를 연결을 해서 작품을 보여주는 김윤철 작가님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술과 과학을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거, 누구보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그러한 것을 아름답기까지 한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로 정말 미래의 예술이자 과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윤철 작가께서 크로마 5라는 길이 50m의 거대한 기계 매듭을 선보였어요. 굉장히 멋있었고 굉장히 웅장했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382개의 셀이 촘촘하게 덮여서 마치 공룡 같기도 하고 미래에서 온 물고기 같은 나선형을 한 모양이었는데요. 김유철 작가 자체가 작품의 물질과 움직임 속에서 나선이 있다라는 의미로, 또 도래하는 시대와 지금의 경계 속에서 혼란과 새로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며, 이 전시에서의 이름 없는 물질들은 용도나 가치를 떠나 자기 자신의 자격, 우주, 공간, 그리고 관람객과 서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 하나의 태양이라는 절대성이 아닌 많은 태양이라는 새로운 시대,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깨어나는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나선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재와 기대감으로 부푼 미래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천장을 제거하고 또 자연광을 끌어들여서 개방감을 살려서 이러한 나선형이 어떻게 보면 인피니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멋있었던 전시이고, 그런 전시가 코리안 파빌리온이었다는 것, 또 그런 전시를 했던 작가님이 김윤철 작가님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더 많은 내용과 더 많은 아티스트, 그리고 더 많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